네, 스치면상한가 한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 먼저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시장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1.32% 상승했습니다. 2,534포인트까지 강하게 올라간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696포인트, 이제 700선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던 두 개의 축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흐름이 내일까지만 이어진다면 700선은 좀 쉽게 뚫어낼 수도 있다라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어떤 전략 좀 가져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강현균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한 줄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평은 비관론자는 점점 힘을 잃을 것. 이게 이제 오늘장 한 줄평입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 670에서 680포인트 선에서는 강력하게 레버리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금 소원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올랐고 그리고 지난주 낙폭이 가장 심했던 바이오 섹터도 오늘 일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노스볼트가 파산 신청을 할 정도로 업황이 그쵸. 안 좋았어요.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오히려 후회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리포트를 쭉 보면 사실 뭐 양극재 가격뿐만 아니라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의 실적도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을 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점은 어느 정도 지금 2차 전지 업황을 고려하더라도 바닥이라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많은 투자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이따가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삼성전자발 이슈가 있었죠. 네. 그 영향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올라왔는데 오늘 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 외 전체적인 섹터가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저점 매수 인식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비관론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비관론자들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로 비관론자들이요, 백인현 매니저님, 2,300일 때 사고 2,600에 가까워지면 팔아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비관론자들이 힘을 잃는다. 2,600선은 좀 쉽게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지금 추세라면 사실 이제 지수 어느 정도 선을 적당하게 이제 정하고 가기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나오더라도 네.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과거처럼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산타랠리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딱 지수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매매하지 마시고 네. 외국인과 기관 포지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유동적으로 포트 전략을 가져가는 게 조금 네.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관론자는 점점 힘을 잃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또 스치면상한가 내에서 엄청난 긍정론자 박병주 매니저님이거든요. 박병주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한 줄평으로 한국 증시가 이제는 3,000포인트를 향하여 탄탄대로가 열린다. 야, 역시 긍정론자. 라는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준비한 그 그림 보시겠습니다. 네. 그 도로가 지금 탄탄대로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아파트를 향해서 쭉 탄탄대로 열리는데. 아파트를 향해서. 네, 저는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 주력 산업인 제조업인 뭐 자동차나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뭐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비관론이 득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 최근에 그 쌍바닥에서 7일 연속으로 양봉이 계속 나왔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 양봉의 의미를 제가 예전부터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신호가 나오면 거기서 바닥을 치고 또 많이 가고요. 또 우리나라 증시는 뭐가 있냐면 짝수에는 안 좋았고 홀수에는 거의 한 98%또 좋았습니다. 네. 특히 5라는 숫자 때. 내년이 2025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증시가 내년에는 잘하면 3,000도 넘길 수 있다. 매우 긍정론으로 보고 있고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그동안에 11월 달에 안 좋았던 것에 대해서 복수를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한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스팀 상한가 열심히 보신다면 수익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오고 특히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탄탄대로 3,000포인트 가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강현균 매니저의 한 줄 평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한 줄 평이 너무나도 긍정적인 얘기였는데 마지막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바라면서 들어볼까요? 예, 뭐 저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 매크로도 좋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좋고, 알테오젠도 악재에서 좀 벗어난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좋고, 뭐 모든 상승의 톱니바퀴가 차곡차곡 맞춰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리 안정만 안정적으로 금리만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면 되는데. 이제 곧 잘 나올 것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저녁에 이제 PC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매크로는 잘 나왔으니까 마무리까지 좀 잘 지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에 들려온 뉴스에 이제 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장관에 베센트를 임명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행동주의 펀드, 사모펀드에서 이제 그렇게 몸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가 미 국채 10년물 그 금리가 4.5를 넘어가면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실 거기 때문에 금리 12월 달에 아마 금리 동결보다는 인하에 좀 더 무게를 추를 더 둬도 될 것 같고 그렇게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크리스마스 랠리, 산타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줄평 세 가지 모두 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가 올라와가지고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유홍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스상가족 싹 다 텐베거 가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기분 좋은 채팅창과 함께 특이점도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오늘 반도체가 움직였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젠슨 황의 언급, HBM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승인이 됐다라는 오피셜한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삼성전자를 봤을 때 모두가 기다렸던 호재 그리고 젠슨 황이 또 직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또 파급력이 있겠는데 삼성전자 곧 퀄테스트 승인 해내겠는데 이런 기대 심리가 올라오면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3%대 아주 크게 올라갔습니다. 자, 먼저 박병주 매니저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 이슈 퀄테스트 통과 HBM3E 요거에 관해서는 좀 사고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젠슨 왕이 삼성전자 퀄테스트를 통과될 것이다라는 이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또 열심히 하라는 그런 그렇죠. 신호를 줬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미 이제 그러한 젠슨 왕의 발언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만약에 녹아 있지 않다. 그러면 저도 긍정을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저희가 그동안에 11월 달에 여러 번 다루면서 특히 이제 박병주 매니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주가가 저점에서 이제 한 7% 이상 강하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그런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강하게 상승을 하면 과거에 삼성전자 주가를 30년 동안 분석을 해보면 거기가 바닥이고 또 그리고 또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나중에 좋은 호재들이 그 연이어서 나오더라. 그런 이제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또 그런 그 쟁순왕이 그런 이제 그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인 또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을 했고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올라갔지만 SK 하이닉스가 떨어진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쟁순왕의 발언이 결국은 SK 하이닉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또 시장에서 또 반응을
해주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HBM3 이 12단까지는 지금 그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내년치 물량까지 완판이 됐다는 그쵸. 얘기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통과가 12단까지 통과를 못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 다 알려진 얘기인데 이제 진짜 정말로 숨은 내막이 뭘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HBM4 즉 6세대 이제 HBM 그 부분에서 또 다른 어떤 승부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삼성전자 주가에 녹아 있는데요. 그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봉이 참 멋져요. 주봉이. 이렇게 멋진 주봉은 처음 봤습니다. 자, 이 종목을 주가가 ABC 파동으로 해가지고 자, 요렇게 여기를 ABC 파동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C 파동 저점에서 보시면 2주 전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쭉 보면은 주가가 바닥일 때 거래가 많이 터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똑같은 현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번 주에 그냥 젠순환 발언이 물론 있었지만은 뭔가 그 미래의 결정적인 호재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갭상승 양보로 딱 끝났어요. 더군다나 거래량까지 붙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이제는 호재가 나올 것이고 또 삼성전자 관련 소부장 종목들도 이제는 바닥을 치고 주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형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 올라가면 우리 코스피도 3천을 향해서 가고 또 우리 그 매일경제TV 시청에서 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계좌가 살이 찌는 살이 쪄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시기가 내년에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국장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 계좌 보면은 너무 빈곤 수준, 영양실조 수준까지 갔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걸 좀 이제 두둑하게 뚱뚱해지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윤규 매니저님, 오늘 이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분석들이 나왔어요. 지금 메디츠증권에서는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멀티벤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니까 엔비디아의 이 전략적 코멘트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와 높은 단가로 높은 물량을 계약되어 있는데 지금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이랑 우리 일할 수 있어. 그럼 SK 하이닉스도 사실 견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뉘앙스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가 좀 어떻게 하시나요, 매니저님은? 그거는 시장 원리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내가 납품업체, 나의 거래처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가격 경쟁적인 부분에서라든지 내가 약간은 좀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한 비교 분석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시장 원리적인 부분으로 돌아갔을 때 보면은 삼성전자를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이닉스한테 단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 거고 삼성전자를 계속 독려하는 이유는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젠슨왕에서는 삼성전자의 물품 역시 엔비디아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래픽 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메모리 반도체는 디램 반도체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물고 물리는 협력업체거든요. 네. 결코 상하업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동료해서 같이 가고 싶어하는 것도 엔비디아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좀 약간 안 맞아 떨어지니까 답답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삼성전자를 계속 독려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조금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항상 주가가 올라갔던 시점이 있어요. 한 4, 5년마다 한 번씩 올라갔는데 그 시점을 보게 되면 뭐 메모리 반도체나 디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교체가 있을 때마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텔의 CPU가 바뀔 때마다 올라갔었는데 인텔의 지금 이번에 5세대 CPU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서버용이 나왔다가 이제는 이제 서버용을 거의 다 깔아놓고 이제는 이제 소비자용이 나올 것인데 그렇게 되게 된다면 그때 4세대 DDR4가 4세대죠. DDR4일 때 그 전에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어요. 2016년도인가 17년도 때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디램이나 랜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삼성전자가 세계 탑입니다. 다른 걸 빼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5세대 DDR5는 네. 아직 생산 물량이 다 쏟아져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DDR4 가격일 것이고 5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DDR5 쪽에서 그 서버용에 더 많이 이용되어지고 AI 산업이 발달되게 되면 데이터 산업이 발달되게 되면 디램 메모리는 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HBM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기사회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반등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이 요거에 대해서 강조를 진짜 많이 해줬거든요. 인텔의 또 CPU 주기에 따라 삼성전자가 주가가 잘 올라간다. 맞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이 한 3달 전부터 계속 저한테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던 요소인데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낸드와 디램에서는 기본은 할 거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HBM 경쟁력까지 삼성전자가 보여준다면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인현 매니저님이 오늘 보셨을 때 오늘 이렇게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의 HBM3E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오늘 보고 삼성전자 정말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은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좀 드셨나요? 사실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돌파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는 삼성전자가 잘 갈 것인가 아니면 SK하이닉스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더 잘 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저는 여전히 SK하이닉스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편이고요. 네. 제가 준비한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PPT 보여주시게 되면 지금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점유율 53%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HBM이라고 봤을 때 HBM3E 시장에서는 거의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 쪽으로 HBM3E를 공급하는 회사가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있는데 마이크론이 들어왔다고 해서 SK하이닉스의 독점적인 점유율이 줄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SK하이닉스가 독점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 있고 실제 이제 삼성전자가 HBM3 8단이랑 12단 뭐 이번에 젠슨항 CEO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물량을 갑자기 많이 늘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SK하이닉스를 압도하지 않는 한 일단은 성능을 지금까지 잘 보여줬던 SK하이닉스의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뭐 전체적인 HBM 시장에서 HBM3E가 전체적인 HBM 물량 중에서 한 50% 이상 차지하는데 내년 좀 넘어가면 거의 80% 후반대 물량까지 차지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어차피 올라가려면 반도체 가동률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가동률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반도체 소재 업체들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솔브레인 실적도 좋아질 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3분기 솔브레인 실적을 보게 되면 반도체 소재 매출이 전분기 대비로 늘었어요. 뭐 예를 들면 에천트, 프리커서 그리고 CMP 슬러리를 솔브레인이 하고 있는데 그쪽 소재 매출이 전체적으로 전분기 대비 늘었단 말이죠. 근데 아주 조금 늘었습니다. 반도체 가동률이 증가해서 반도체 소재 매출이 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선단 공정 확대로 인한 소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씩 늘었거든요. 하분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조금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분기까지도 반도체 가동률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쪽 매력도가 SK하이닉스보다는 HBM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높지 않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10조 원 자사주 매입 이 이슈가 있었는데 추가적인 주가 부양 정책을 내게 된다라면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잘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접근했을 때 HBM 하나만 놓고 본다라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HBM 하나만 봤을 때는 뭐 하이닉스 손을 들어준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금 현재 시황까지 관련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지금 자사주 매입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백인현 매니저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중에 좀 어디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제 SK 하이닉스 와. 선택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PPT 두 번째 예.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지금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반도체 실적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반도체 실적만 놓고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 실적이 3조 원 정도 더 높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HBM 하나라고만 제가 단편적으로 말해서 그렇지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D램 낸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HBM이 거의 반도체 실적을 좌우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년에도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역전하지 않는 한 SK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백인현 매니저는 지금 SK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나는 반대. 삼성전자가 현재는 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님.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아주 긍정적이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주가의 어떤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그 측면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너무나 계속 악재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자기 자산 가치 대비 80%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최소한도 1배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약간의 호재가 나오면은 밸류에 즉 PBR 1배까지는 갈 때까지는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주가가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SK 하이닉스가 실적으로 본다면 내년까지 실적을 보더라도 HBM과 관련해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실적이 저평가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 보더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한번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HBM4라고 하는 건데 HBM3, 2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절대적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엔비디아에서도 SK 하이닉스 제품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반도체에서는 누가 절대적인 갑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엔비디아가 갑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을에 있는 위치는 HBM을 공급하려고 하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되겠죠.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서 을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HBM4에 가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 역할을 D램 HBM이 그 이제 베이스 다이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거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반도체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교수님의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고 해서 알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현재 HBM3 2보다 HBM4로 지금 현재 회사를 전사적으로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 제가 준비한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HBM4에 대해서 현재 그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는 TSMC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이렇게 삼각 동맹을 하고 있는 체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TSMC하고 할까 하다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패키징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내년에 가가지고 HBM4에서 이제 그 삼각 동맹을 제치고 이제 우위에 서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러다 저러다 결과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공정 기술의 절대적인 그 권위자인 김정호 교수님의 발언에 의한다면 삼성전자가 HBM4에서 기술적인 자립을 이루어야 우리나라 앞으로 반도체에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HBM3, 2보다는 HBM4에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모든 회사가 전사적으로 지금 힘을 기울여 그쪽으로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가시 효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희망적인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젠순왕 현재 지금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두 회사가 너무 또 잘 나가다 보니까 서로 갑의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좀 다툼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또 삼성전자가 패키징 부분에서 또 치고 들어간다면
좋은 소식이 나오지도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삼성전자 현재 그래프에 그대로 좀 녹아 있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주가는 항상 이러한 미래 좋은 걸 반영해가지고 주가가 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최근 주가 움직임 보면은 바닥권에서 갭으로 탁탁탁 치고 하는 모양이 삼성전자의 앞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저는 나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주가가 현재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차지해야 할, 다시 뺏어가야 할 파이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다음 질문 넘어가서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현균 매니저님, 지금 이런 흐름 사이에서 어디를 좀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라의 주가, 시장을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빠지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잘못한 거 HBM3의 개발이라든지 거기에 발맞춤이 살짝 늦은 것 뿐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 뭐 핸드폰에서도 살짝 밀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 이해하겠는데 너무 과도하게 빠지는 거는 이제 주가가 하락하다가 보니까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선물과 함께 이러한 조정을 거치면서 주가를 너무 하락시켰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잘하고 잘못하고 SK보다 더 잘 팔고 SK가 더 커지고 이거는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보여지고 먼저 선치적으로 그러니까 선점돼야 될 그런 그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나라의 그 선물이라든지 금리라든지 그리고 증시에 대한 부분, 외국인에 대한 방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시장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너무 외국인의 공격에 취약한 시장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G20에 포함된 나라의 시장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외국인이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런 증시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테오젠도 코스피에서 장난치던 세력이 코스닥으로 넘어온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알테오젠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맞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거기까지 밀린 거로 봤을 때 이것도 장난치는 부분이 충분히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막지 못한다는 자체가 문제이고 이거에 막아지면 그때부터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탑픽으로 뽑은 종목은 네. 삼성전자에서는 PSK 홀딩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PSK 홀딩스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양쪽에 다 둘 다 갖고 하는 있으니. 네. 그런 회사이고 HBM3, 2, 8단, 12단에 꼭 필요한 장비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장비를 잘 대주고 나머지 그 스크럽 부분을 잘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증착을 쌓을 때 접촉을 잘 맞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잘만 해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HBM에 대한 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지금 동 종목이 빠진 거는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쏠려 있던 그러한 거래처에 대한 밸류 부분 밸류 체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빠졌기 때문에 빠진 건데 삼성전자가 반등할 때 지금 약간 주춤거리면서 아직 덜 오른 그러한 종목입니다. 지금 테크윙은 삼성전자가 올라온 만큼 다 올라왔어요. 근데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적용되지 못한 부분이고 영업이익이 내년에 되게 많이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삼성전자가 물론 HBM에 대한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을 때 그런 가정 하이겠지만 지금 엔비디아도 독려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정신 차리고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톱니바퀴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한다면 PSK 홀딩스가 다음 분기 그리고 다음 년에 그런 실적이 잘 받쳐질 것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탑픽으로 PSK 홀딩스를 뽑아봤습니다. 네, 강현균 매니저의 선택 PSK 홀딩스였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밸류체인 어디를 따라야 되나라는 것도 사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종목으로 어느 정도 좀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양다리가 될 수 있는 PSK 홀딩스였고요. 백인현 매니저님은 아까 말해주신 게 있다 보니까 좀 하이닉스 밸류체인으로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 SK 하이닉스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제가 뭐 최근에 무방에서도 자주 언급드렸던 테크윙 좋게 보고 있습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그 검사 장비인 큐브 프로브를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3사에 모두 지금 현재 퀄 테스트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한 군데는 지금 현재 퀄 테스트 진행 중에 있고 아마 본격적인 공급은 내년부터 서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큐브 프로브 매출이 나오는 테크윈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올랐을 때 사실 이제 테크윈은 SK하이닉스랑 거의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조금 못 갔었는데 장 막판에 끌어올렸거든요. 내일 한번 또 좋은 시세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크윈과 SK 하이닉스 이야기해줬고요. 박병준 매니저의 탑픽 종목 들어볼까요? 저는 그 유진테크라고요. 유진테크 반도체 전공정 회사인데 예. 증착장비 회사인데 이 회사가 모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눈을 씻고 다시 한번 봤는데 내년에 매출액이 5천억에서 영업이익이 970억이 나온다 그러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알고 봤더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공정 전환을 지금 13mm 공정전환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회사 그쪽 장비를 공급할 거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한번 그래프를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반도체가 안 좋다는 이런 흑진주 같은 종목이 있다니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 월봉에서 지금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이 지금 파란색 선이 20개월, 그 다음에 60개월, 120개월 선이 정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0개월선 딱 눌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조정도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충분하게 가격 조정도 해서 가격이 충분히 밸류에이션보다 싸게 지금 만들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지금 현재 월봉 캔들을 보면은 약게 지금 도지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캔들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면 주가가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진테크를 하면 눈여겨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진테크까지 들어보면서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앞서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이끌었다면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모든 루머와 악재를 해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알테오젠 올라간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은 13%대 반등을 한 모습이고요. 장중에 다양한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 ALT-B4가 독립적 물질이다. 미국 회사의 특허 침해를 했을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를 좀 커버하고 있는 신한 투자에서도 오늘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알테오젠에 대한 악재는 모두 좀 해소가 된 것인지 이것도 좀 내일은 또 달라지는 것인지 다양한 관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강현균 매니저님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자, 삼성전자에서 놀았던 수급이 여기로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좀 디테일하게 들어볼까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잘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에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내년에는 50만 원도 바라본다 이렇게 했던 종목인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런 악재성 이슈라고 해야겠죠. 물론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뉴스가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에로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꺾어 놓는 그런 심리, 거기에서 같이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 그러면서부터 계속 매도의 물량이 떨어져 나온 것들,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매도를 때리는데 여기 지금 제 준비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종목별 투자 보게 되면 연기금이 좀 많이 매도를 했어요. 네. 보통 연기금의 매도와 그다음에 금투와 매도와 투신의 매도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기관에서도 특별하게 확인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통 지금 시즌에서는 기관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왜냐하면 연말에 이제 그 배당금이라든지 그리고 그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충분하게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12월 달 중순부터 시작해서 매도를 하는 시스템이 기관이 항상 갖고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잘 가져가던 종목이 외국인과 기관과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도를 나왔어요. 동반적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확인되지 않고 지금 매도를 때린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라도 지금 부랴부랴 빨리 어제부터 금투와 연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융투자라고 보이는 이 부분은 단기적 자금이 들어오는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 2주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는 루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증권사에 보면은 PB라고 하는 퍼스널 뱅커, 그리고 아니면 프라이빗 뱅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금을 돌릴 때 그
이용하는 창구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거기서 지금 창구가 돈이 빠졌다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못 접근했구나 빨리빨리 다시 담자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은 오늘 좀 팔았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담으니까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이 파니까 기간이 담고 이러한 흐름이 계속 수급이 주고받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는 안정적으로 이제 하락했던 부분이 121선을 맞고서 지금 조정을 잘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보시면 우상향하는 대시세가 펼쳐지는 차트가 만약에 터치되는 선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알테오제는 60선을 터치를 하면서 반등이 계속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 이평선까지는 봐야 됩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거 깨지면 계속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처음 이번에 터치한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만약에 주가가 좀 하락한다라고 하면 121선에서 한 번 정도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이 왜 의심적다라고 하냐면 여기서 갑자기 알테오젠의 2대 주주인 누군가가 어디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전달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되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뭔가 왜 여기서 주가하고 상관없는 알테오젠을 언급하면서 그냥 누구누구 씨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언급하면서 뉴스를 대서특필로 탁 나온다. 대서특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 같으면 안 나올 법한 평소에 뉴스가 그냥 묻히거나 아니면 장 마감에 나올 법한 그런 뉴스들이 좀 크게 나왔다는 부분들이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어떠한 뭐랄까 언론 플레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부분이고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은 지금 반등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려야겠죠. 저 알테오젠에 대한 루머는 루머이고 저는 여기서 알테오젠 다시 반등해서 다시 전고점까지는 가긴 가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을 둘러싼 루머, 그 깊숙이 있는 루머까지도 강영균 매니저가 좀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루머 하니까 오늘 사실 이 모든 악재를 좀 해소했던 게 바로 엄민용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제목만 봐도 오늘 바로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까지 루머가 맞았던 적이 있는가? 물음표. 이 리포트 하나였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이제 알테오젠의 분위기는 좀 반전이 됐다고 보세요? 일단 뭐 특허 관련해서는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계시듯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2년 10월 27일 날에도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ALT 비포 같은 경우 혼합제형 일본 특허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 8월 20일에도 ALT 비포 관련해서 제조 방법에 대해서 또 미국 특허 등록을 했고 그리고 2024년 8월 26일에도 미국 물질 특허 등록을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 특허 관련해서는 크게 이슈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알테오젠을 바라보고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를 바라볼 때는 미국 국채 금리를 보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알테오젠이 많이 반등을 했지만 일부 종목들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 못 오른 종목들도 많거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 특허 등록 이슈는 소멸됐지만 만약에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반등한다면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추가적인 매물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보르노이 너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 이슈 때문에 뭐 주가가 출렁이면 주가가 아래로 빠졌을 때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오늘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한 1%대 정도 빠져가지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조금 많이 오른 바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섹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내년 1월 달에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이런 것도 다양한 이슈가 있기도 하고 내년 초에 또 다양한 임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바이오 섹터 조정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바이오 섹터 못 샀던 분들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다만 미국 국채 금리 이슈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채 금리가 올라갔을 때 오히려 매수 찬스로 잡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박병주 매니저님한테는 이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거의 뭐 3%대 하루 급등한 수준이거든요. 자, 그 이면을 보면은 첫 번째로 코스닥의 한 축이었던 2차 전지도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둘이 또 둘 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날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최근에 코스닥이 되게 힘들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코스닥도 이제 좀 코스피 따라서 상승할 타이밍을 좀 잡아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박병준 네.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쌍두마차가 오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재밌는 그래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거 뭐냐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ETF 종목인데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요 ETF가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알테오젠이 출렁출렁 할 때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때잖아요. 거기서 거래량이 확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8%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나서 올라가면 코스닥은 그때부터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높습니다. 확률이 거의 90%가 넘어요. 예전에 코로나 그때 2020년 3월 중순 때도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코스닥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 최근에 터졌던 것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그 주 원인입니다. 이 종목이 그 지난주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장중에 20%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상위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빠졌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빠진 건데 알테오젠이 이제 오늘 다시 이제 다시 10몇 프로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코스닥 그 제약바에도 안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테오젠에서 이제 코스닥에 제가 좋다라는 것은 이제 2차 전지도 오늘 LG 엔솔이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안정을 잡았고요. 예. 특히 알테오젠에 제가 거래 대금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거래 대금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거든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이 알테오젠이 올라갈 때는 중간중간에 거래 대금이 터지고 나서 손바뀜이 돼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거래 대금이 상단에서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면은요, 그럴 때는 매도를 팔아먹는 물량이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항상. 그런데 보시면 고점에서 38% 정도 빠지는 구간, 지난주 목요일하고 그 금요일 날 거기서 거래대금이 엄청 터졌습니다. 그런데 터지면서 그때 2대 주주도 거기서 새롭게 물량을 잡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았고요. 저는 그래서 알테오젠을 무료 방송에서 29만 원에 매수 실효를 드렸습니다. 매수시를 들여가지고 이제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캔들을 보면 재밌는 캔들이 나왔어요. 이런 캔들을 제가 포화형 양봉이라고 부르는데 요 지점에서 장중에 18%까지 빠지니까 사람들은 이 회사가 유상경쟁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특허 소송 분쟁이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 공포감을 가졌겠죠. 네네네. 근데 여기서 물량을 매집한 거예요. 왜? 요 캔들이 포화형 양봉이라고 여기 종가보다 높이 만드는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네. 이런 캔들은 상승 추세 전환이라 해서 포화형 양봉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기서 새로운 손바뀜으로 보았고, 또 이번에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재료가 너무나 큽니다. 이번에 머크한테 했던 것은 뭐 앞으로 1, 2년에 약 1.4조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1조가 돈이 들어올 그럴 어떤 재료를 갖고 있고, 또 다이치 상교한테도 20조짜리 그 앞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 계약 가치로 본다면 여기서 누군가는 노렸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주봉에서 보면, 자, 기준선에서, 자, 일목균형표 기준선 녹색선 보이실 거예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31만 원대 저는 사겠다 그랬거든요. 그 가격이 바로 녹색 기준선이었는데 그 자리를 안 깨면서 역시 양봉으로 딱 받치고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알테오젠은 38% 하락한 지점에서 저점을 완성했다고 보고,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제약바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오늘 2차 전지도 LG 엔솔이 드디어 양봉 5개를 만들면서 트럼프 악재를 해소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쌍두마차인 그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 때문에 역시 코스닥도 우리가 죽음의 계곡을 지나서 네. 이제는 정말로 해피한 시절이 내년까지 올 것이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바꿔놓은 제약바이오의 투심, 그리고 제약바이오 2차 전지가 함께 바꿔놓은 코스닥의 투심,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제약바이오에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병준 매니저님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삼성바이오 지난번에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를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역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해줬고요.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어디를 보시나요? 저는 알테오젠 좋게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ABL 바이오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쵸. 2022년 1월 달에 사노피의 ABL 301 퇴행성 내질환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했고요. 그 ABL 301 탑9 결과 발표가 2025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내년에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ABL 바이오랑 알테오젠 두 종목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현균 매니저님. 네,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셀트리온을 탑픽으로 뽑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테크와 바이오 이제 그 뭐랄까 파운드리 쪽으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지만 셀트리온은 그 두 개다를 할 수 있겠죠. 파운드리 쪽과 시밀러를 만들어내기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가치는 되게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진펜트라라는 그런 약이 신약이 내년에 25년도에 5개국에서 뭐 5개 회사에서 그거를 진펜트라는 셀트리온의 약을 바이오 시밀러에서 내놓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진펜트라의 약이 조금 더 탄탄한 입지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바이오 시밀러로 내놓고 있는 램시마 SC라든지 허주마라든지 트룩시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작을 해서 내년에 셀트리온이 내놓을 시밀러 약이 11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바이오 시밀러 시장도 점유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테크 시장도 점유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시장까지 다 점유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는 셀트리온이 뭐 거의 크게 다시 부각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2020년도에 코로나 때 빠졌던 구간이 있어요. 이때 빠지고 나서 주가가 반등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전에 셀트리온은 원래 주가가 상승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시밀러 약이 잘 팔리고 있었거든요. 램시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상승하려고 했었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밀렸고 그때 당시 또 이것도 카더라입니다. 예, 정부에서 셀트리온한테 물론 카더라지만 사실 기반인 거죠. 셀트리온한테 우리도 백신을 만들어놔야 된다 빨리. 그러면서 생산 라인을 6개에서 2개를 밀어버리고 나머지 라인을 다 백신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팔리게 되고 효과가 좀 없게 되면서 급하게 만들었으니까 패스트트랙 썼는데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그 셀트리온한테는 악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다시 자기네 시밀러 사업의 라인으로 다시 바꾸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생산해서 판매할 때까지 매출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면서 인내 시간을 3년 동안 거친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매출이 받쳐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약까지 나오는 시점, 지금 시점에 저점의 매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셀트리온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강현균 매니저가 셀트리온 계속해서 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강현균 매니저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이런 채팅 의견도 되게 많습니다. 아까 시인님께서 강현균 대표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우선님께서는 강현균 매니저님이 배고프다고 하면 그건 퇴근할 시간이다. 라고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니 오늘 채팅창 분위기가 강현균 매니저님 팬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힘을 쫙쫙 밀어주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박병주 매니저님, 백인현 매니저님 팬들도 채팅을 더 적극적으로 올려주셔서 제가 오늘 끝나기 전에 하나씩이라도 더 읽어드렸으면 좋겠다. 박병주 매니저님, 백인현 매니저님 팬분들 지금 빨리 채팅창에 많은 채팅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조선 오늘 세 번째 특이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크아웃일까라고 고민했던 제 자신이 되게 미워집니다. 그때라도 살 걸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지금은 주가가 정말 높습니다. 거의 이제 연초에 비해서 2배가량 올라간 종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널리스트들, 증권가에서는 조선주 내년에 더 좋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자, 우리 지금 조선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일단 주가가 높다라는 점을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한번 봤을 때는 그동안 지수가 약간 불안정할 때도 치고 올라갔던 뭐 금융업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조선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방산 관련 종목들도 오늘 무너졌거든요. 근데 조선 관련 종목들은 무너지진 않았지만 일부 종목들은 올라가고 약간 조금 종목별로 차별성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이 정도 올랐으면 아무리 못 가도 그래도 기존 주도 섹터였던 조선주 관련 종목들도 많이 좀 올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못 올랐던 이유는 지금 조선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조선주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빠졌던 섹터들,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쪽으로 매수하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선주는 조금 상대적으로 쉬어가고 다른 섹터들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많이 올랐다라는 점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선주를 우리가 바라볼 때 먼저 수주 물량이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 이걸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는데 지금이 매출로 인식되는 시기거든요. 보통 조선주들은 수주하고 한 2년 정도 후에 매출로 인식되기 때문에 지금이 매출로 인식되는 시기란 말이죠. 하지만 많은 이제 부정론자들이 보고 있는 지표는 신조선가 지수랑 중고성가 지수가 그래도 피크아웃 찍고 꺾였다 이런 점을 이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PPT 네 번째 페이지 한번 준비해 주시게 되면 지금 실제 이제 조선가가 그 신조선가랑 중고선가가 9월 말에서 한 10월 달 정점 찍고 조금씩 꺾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선 관련 종목들은 이번 노이즈로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면 여전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 내년 수주 물량도 500억 달러, 약 하나로 약 7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액화천연가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많은 글로벌 국가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높은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LNG 선박은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고성가랑 신조성가가 빠지고 있지만 내년에도 또 다양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앙골라 국영석유회사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수주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입찰을 포기하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모로코 같은 경우에도 HD 현대중공업에 협력을 제안하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MRO 유지정비 보수 이쪽에서도 우리나라 하나오션이 조금 독보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내년에도 조선업황은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같은 증시만 본다라면 상대적으로 수급이 조금 많이 저가 매수 많이 빠져 있던 저가 섹터로 조금 수급이 이동하는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신조선가가 꺾이면서 조선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그때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셨던 분들은 충분히 조정을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질이 낮고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고점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빠지면 조선은 좀 담아가도 괜찮은 거라 보시나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바이오 섹터에서도 보셨고 오늘 방산 관련 종목들 무너진 것도 보셨겠지만 고점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긴가민가 하다가 한 번에 훅 밀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밀어버리니까 매도할 시간도 없이 그냥 속절없이 물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조금씩 비중을 줄였다가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점 대비 한 30% 많으면 40% 빠진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20-30%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이제 어떤 섹터든 끝까지 가는 섹터는 없거든요. 중간에 한번 시련을 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하는 점도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투심이 좀 무너졌을 때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와, 조선 이제 끝났나 보다. 이런 말들이 솔솔 나올 때가 좀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조금 소위 겁내잖아요. 매수하는 걸. 그때가 좀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하고 박윤규 매니저님한테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조선주를 내가 지금 투자하고 싶다면
어떤 꿀팁이 있을까? 옥석 가리는 꿀팁 뭐가 있을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박병주 매니저님 먼저 들어보자면 요즘 좀 조선은 다 올라가다 보니까 덜 올라간 종목 사자니 이거는 끝까지 주목을 못 받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옥석 가리는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꿀팁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이번에 그 조선 특히 이제 중소형 기자재들이 많이 갔어요. 성광밴드나 태광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지난주도 많이 갔는데 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조선주를 고른다면 이제 4분기 실적과 내년 1분기 실적을 한번 관찰을 해보고 거기 대비 그 주가가 지금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이제 또 고르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실적이 올해 4분기 실적이 좋아 내년에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이번 주에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를 또 했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다음 이제 12월 달 가가지고 거기서 12월 달에 또 추가적으로 양봉을 내면서 올라가는가 네. 이런 것을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봉에서 특히 이제 이격도 있지 않습니까? 이격도를 볼 때 그 이제 21선하고 61선 이격도가 너무나 많이 벌어지면 조심할 필요 있겠죠. 요즘에 종목을 보면은 모양을 좋게 만들었다가 갑자기 그냥 패대기 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지난주에 개인들이 덤벼들만 하니까 갑자기 한화시스템 이런 종목들을 10몇 프로씩 패대기를 쳤거든요. 그런 것도 그런 소나기도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11월 이제 끝나고 12월 달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이제 내가 좋은 종목을 고를 때는 결국은 주가가 12월 초에도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경우 그리고 올해 4분기 실적과 내년에 1분기 실적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하신다면 좀 그 좋은 종목을 고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월에도 좀 잘 갈 수 있는 거 차트를 통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것도 박병주 매니저님 무료 방송에서 잘 알려주시니까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규 매니저님의 꿀팁은요? 우선은 저는 꿀팁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시장이 우주항공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네. 지금 다 올라가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다 올라가고 있는 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펀더먼털이 따라줘서 올라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악재성 이슈가 나오면 악재가 나오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도 이번에 그랬고 우주항공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은 펀더가 받쳐주지 못하고 이슈로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수익은 줄 때 빨리 챙기는 게 좋고요. 네. 지금 구간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한 20%에서 30% 구간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박병주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현대중공업 차트를 제가 지금 띄워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현대중공업 차트가 과거에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이 16만 원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봉에서 더 튀어 올라가면서 수급이 터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지금까지 24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전고점을 넘기지 못한 종목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조선 기자재 쪽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찾아서 보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직도 조선 기자재 쪽, 조선 쪽에서도 조선 기자재 쪽을 네. 주목해서 보신다면 좋은 종목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은요, 강규 매니저님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탑픽 종목은 두 가지인데 네. 한 가지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추천드렸던 종목이었던 STS 엔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량 받쳐주고 저점 높이면서 고점을 돌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돌파 캔들만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 차트를 그대로 놓고 본다면 최근에 현대중공업 차트가 네. 같은 모양의 차트에서 바로 올려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올려놓고 거래량 동반해서 치어 올라갔죠. 이 부분이 아마 10%에서 20%까지 올라간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STS 엔진도 지금부터 한 15%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성광밴드라는 기업인데 성광밴드는 PER이 동피어그룹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성광밴드까지 지켜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TX 엔진, 성광밴드 들어봤고요. 박병주 매니저님 시간 관계상 종목명만 드릴게요. 네, 저는 그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종목이 네.
직전 고점을 뚫었는데요.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좀 눌러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HD 한국조선해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조해입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은요. 저는 항상 이제 조선 관련 종목들 탑픽 말씀드릴 때는 엔진 관련 종목들 많이 기자재.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쵸? 네네. 특히 이제 제가 7, 8천 원대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HASD 엔진, 지금은 이제 하나 엔진으로 그쵸? 이름이 바뀌었죠. 지금 17,480원까지 올랐는데 여전히 좋은 기업이고 네. 그리고 STX 엔진도 좋은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특이점 이야기 모두 해봤고요. 채팅창, 아까 제가 백인현 매니저님 팬분들, 박병주 매니저님 팬분들 많이 와주세요라고 했더니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만 뽑아봤는데요. 박관섭 님이 박병주 매니저님 덕분에 대화제약 감사합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계속해서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제 홍홍님께서도 자, 백인현 매니저님도 항상 모닝 최고의 발빠른 정보 넘나 감사합니다. 아침 8시마다 이제 개장 전에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오늘장 준비한다면 항상 성공 투자 전략을 좀 잡아갈 수 있다. 이미 좀 유명하게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도 아직도 우리 1시간 남았거든요. 박병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강현균 매니저의 팬분들 자주자주 와줘. 더 지금 들어오셔서 채팅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가지 특이점은 여기서 이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